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의 희망 이야기입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장애인 차별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고정국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1살 때 소아마비를 앓으세요. 걸을 수 없게 되죠. 그러자 이제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작가님 어머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 이런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없고 무지개도 쓸모없으니까 입양을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작가님 어머님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매일 업어서 등교를 시키고 하교를 시켜요. 그래서 12년 동안 개근상장을 받으셨대요. 이런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대가 가고 싶었대요. 가려고 했는데 장애인은 의대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신은 인간의 문이 닫히면 창문을 열어주신단다. 그러면서 문과를 지원하라고 그러시더래요. 작가님 아버님이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원서를 넣으세요. 합격이 돼요. 입학을 해가지고 21살 때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소설이 당선이 되면서 총장상을 받게 돼요. 2012년도까지 192권의 책을 쓰셨대요. 그리고 350만 부가 팔렸대요. 1살 때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걸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불행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장애인이 됐을까? 그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장애인이 된 것은 나처럼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인의 고통이라든가 아픔을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 소명이다. 나는 앞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명을 갖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유명한 장애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백신을 맞으러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소변이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장애인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일반 화장실을 쓰시든지 아니면 멀리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휠체어 장애인 분들은 일반 화장실을 갈 수가 없거든요. 옆에 이렇게 거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장애인도 배설하고 이런 권리가 있는데 고장이 났으면 얼른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으신 분이니까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고장 났다라는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로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볼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멀리 휠체어를 타고 가시면서 굶어 죽기도 하고 고독사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내가 오줌 참다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오줌 참다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려면 대변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거든요. 이런 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5단계를 보면 1단계가 바로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싸고예요. 그러면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면 장애인의 먹고 자고 싸고 이 정도는 해결이 됐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제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